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금요일이죠. 대륙 간의 세상이 연결된 날이라고 합니다. 무려 이 1899년 오늘 이 무선통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코니라는 사람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첫 국제 라디오 송신에 성공을 한 날입니다. 100년도 더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바다를 건넌 이 역사적인 날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이후에 이 무선통신은 무한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마트폰의 5G 이 통신 기술들이 모두 이 마르코니가 증명한 전자기파의 장거리 이동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요.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에요. 결국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700명의 생존자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무선통신사가 설립됐고요. 우리는 흔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시도할 때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일 그 부정적 시선이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게 했다면 오늘의 결과 사뭇 달라진 것들이 많겠죠. 이 무선통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르코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는 정규 교육은 거의 받지 않았고요. 집 창고에서 독학으로 실험하면서 실용적인 장치를 만들어낸 실행가 타입의 천재였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저희 기독교 방송도 글쎄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기독교 방송은 AM 1590을 통해서 48년 동안 변함없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난히 이 마르코니의 무선통신 개발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누군가의 노력과 또 희생 덕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미리 준비했으면 해요. 자,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순서는요,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요즘 타운 내에서 이 장학 사업들이 이곳저곳 기관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카고 로터리 클럽의 임성기 회장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들어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방상원이 어제 국토안보부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민세관 단속국, 이 아이스 개혁을 둘러싼 공화 민주당의 이견으로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던 국토안보부의 부분적 셧다운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은 하원 통과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게시물을 통해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TSA 요원들의 급여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이 잇따라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이 미국 각지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수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극심한 혼잡 사태를 빚어왔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 한 달 만에 종전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물밑 간접 협상을 거쳐서요,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중재국을 통한 의견 교환을 시인하면서도 이 공식적으로는 정식 협상까지는 아니라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을 거부하고 전쟁 피해 배상, 재발 방지 악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주권 인정 등을 담은 역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발전소 폭격을 공언한 뒤에 협상에 돌입했다면서 돌연 공격 시기를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열흘간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밝힌 시한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월 6일까지입니다. 이는 공격 유예 시한 만료 하루 전에 재차 시한을 연장한 것인데요. 협상을 통해서 종전을 모색할 외교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발전소 파괴 시한을 동부 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은행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금융 지원 등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현재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운송 경로 교란으로 인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공급 위험이 에너지와 비료, 또 기타 중요한 농업 물자까지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월과 3월 사이 원유 가격은 40% 가까이 올랐고 3월 들어서면서는 질소 기반 비료 가격이 거의 50%까지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프로레스가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두로 부부의 변호인 선금, 이 선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미국의 이 같은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조하면서도 사건을 기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마두로 부부는 베이지색 죄수복에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하고 조용히 재판 내용을 경청하면서 메모를 했는데요. 첫 심립 때와는 달리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 재무부가 신규 발행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이 미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방안으로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달러화에는 통상 재무장관 그리고 통화와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맡는 재무관의 서명이 인쇄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에 포함되는 것은 미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건국 2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발행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이 주화는 24K 순금 기념 주화이기 때문에 수집용으로만 유통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지폐는 각종 거래 등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의 여성 부문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IOC는 어제 이 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포츠 내 여성 부문 보호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은요, 올림픽 또는 기타 IOC 행사에서 열리는 모든 여자 종목의 참가 자격은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부여됩니다.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올림픽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량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면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부문에 출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동 전쟁에 따른 이 세계적인 석유, 가스 부족 사태에 대응해서 동남아시아 또 남아시아 나라들이 재택근무 등 교통 수요 축소 대책, 또 보조금 지급 등 경기 부양책을 비롯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했던 정책들을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들이요,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혹은 단축근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경찰, 소방서와 최일선 대민 서비스 담당 이 부서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오프라인 회의, 또 연수, 출장 등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키스탄 정부도요, 정부 공공기관은 주 4일 근무제로 전환을 하고 직원의 절반가량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도 2주 동안 휴교 중이고요. 대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모든 정부기관과 학교들이 매주 수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주 4일 근무제에 들어갔고요.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정부 역시 민간 기업들에게 가능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는 개인 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석유, 가스값 급등에 따른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금 등 부양책도 활발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14세 미만 아동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과 성적 학대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 이용자의 이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기로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스 바블로 부총리는 이런 플랫폼들의 중독적인 속성 탓에 부모는 자녀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이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작년 말이죠,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들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5세 미만 유아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을 하루 1시간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스크린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처음으로 정부가 분명하고 또 신뢰할 만한 지침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3살에서 5살 사이 자녀가 있는 부모의 24%가 이 자녀의 스크린 타임 조절이 어렵다고 답했고요. 2세 유아 98%는 매일 이같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세계가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단 어린이들 뿐이겠습니까? 이 다음 주 월요일 온 시카고 뉴스 시간에는요, 한울 복지관의 이은지 상담사로부터 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SNS 중독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죠.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평결이죠. 배심원들이 했으니까 이 평결이 내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메타와 구글의 주가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또 상승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어제 공개한 주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통계에서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6.38%로 한 주 전보다 0.16포인트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초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인 가운데 협상을 통한 종전 기대감이 후퇴하면서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의 총 60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메타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어제 주가가 각각 7.96%, 3.43% 급락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죠. 한강의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판 이 소설입니다. We Do Not Part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미국의 권위 있는 도서상입니다.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는 어제 뉴욕에서 열린 2025년 출간 도서 시상식에서 이혜원과 페이지 모리스가 번역한 한강의 작품입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판을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카고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시카고 로프 지역 등 다운타운 중심가에서 대규모 10대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서 소란을 피우는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 사태가 발생했었죠. 경찰을 구타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13살에서 16살 사이의 청소년 8명이 체포됐습니다. 지역시 의원들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면서 경찰의 통행금지 권한 강화를 촉구했는데요. 이 브랜든 존슨 시장은 기존 야간 통행 금지법으로 충분하다면서 추가적인 기습 통행 금지 도입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셰리단 고먼 학생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이민자입니다. 호세 메디나가 오늘 오전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는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서 지난 월요일 심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메디나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면서 구속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카고를 긴장시켰던 뇌우 그리고 토네이도 주의보는요. 밤사이에 세력이 약화되면서 조기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한랭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40도에 머물겠고 최저 30도입니다. 토요일은 맑겠고 최고 48도, 최저 27도. 일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2도, 최저 40도. 다음 주 월요일 맑고 최고 기온 75도까지 또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3도 보이고 있고 현재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에서는 매년 장학 사업을 통해서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세한 말씀을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의 임성기 회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로터리 클럽 활동하신 지는 회장님 얼마나 되신 거죠? 정확하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참 그동안 또 많은 회장님들이 그 회장직을 맡으셔서 애쓰셨는데요. 현재 이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이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로터리 클럽은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큰 봉사 단체인데 사실 1905년에 폴 해리스라는 분이 친구 세 분과 더불어서
시카고 에반스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에는 한 200여 나라에 120만 정도의 회원 수가 3만 3천 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개의 클럽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클럽에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저희는 주로 봉사 활동을 초화의 봉사라는 모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했던 일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 대학을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사업과 장애우들의 직업훈련을 도와주는 직업훈련 그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빈민국에 지원해주는 식량 지원을 하는 단체에 우리가 조인을 해서 펀드레이싱을 해준다든지 직접 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과 이런 봉사활동을 위해서 펀드레이싱을 위한 어떤 활동, 골프 활동이라든지 어떤 위하자 행사, 그다음에 달리기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인데요. 회장님 로터리 클럽에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 그리고 그동안 경험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희의 가장 큰 계명인데 저희 하나님 사랑 이외에 우리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로타리 클럽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 회원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저희 현재 회원은 27명입니다. 네. 27명이 나이별로 이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우리가 2008년도에 시카고 한인 로타리 클럽이 생겼으니까요. 지금 18년째 되는데 나이 드신 초창기 회원들은 이제 또 그만둔 분도 계시고 아직 남아있는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요사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인 사회의 여러 단체, 기관, 뭐 교회는 물론이고요.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로터리 클럽도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은 됐다 하지만 그래도 또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젊은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될 텐데요. 좀 로터리 클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젊은 친구들을 이 로터리 클럽에 조인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뭐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그 묘책은 없고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우리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타리 클럽이 이제 성인들을 위한 클럽이라면은 학생들을 위한 클럽은 로터액과 인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액은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인데 로타리 활동인데 저희 로타리 클럽 산하에 이너액 클럽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해서 한 10명 정도 조인이 돼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마약 퇴치 캠페인에 참여한다든지 노인 그다음에 양로원 같은데 참여해서 위로 공연을 한다든지 새해 세배를 하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로타리 클럽에 조인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로터리 클럽에서 하고 계신 사업 가운데 이제 그 장학 사업을 앞두고 계신데요. 좀 구체적인 일정과 또 혜택 등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일정은 4월 17일까지 아마 장학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명 기준으로 한 사람당 2,000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네.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혜택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에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또 임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이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예년과 다르게 올 한 해 동안 로터리 클럽을 통해서 특별히 회장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하고 싶었던 일은 모든 단체와 모든 사람들이 겪었겠지만 저희 로타리 클럽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게
코비드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저희 정기적으로 매주 모였던 일들도 중단을 하고 줌 미팅을 한다든지 아주 뜨문뜨문 그렇게 모임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이 슬로우되고 다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은 젊은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젊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몇 분의 젊은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메꿔갈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참 뿌듯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봉사단체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로터리 클럽 어떻게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자격 조건이 있는지요?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 이외에 이웃에게 봉사하겠다라는 마음과 이런 원함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와서 저희와 봉사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할 때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카고 한일 로터리 클럽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장학 사업 하시는 것도 좀 많이들 지원을 하시나요? 아, 그럼요. 네. 우리가 이제 5명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꼭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5명을 하다 보면은 너무 아까운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7명, 8명 이렇게 막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 시카고 뉴스는 AM 1590 통해서 라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시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검색하셔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또 필요한 방송들 칼럼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끝 찬양 그 사랑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